네, 안녕하세요. 김콘입니다. 자, 오늘은 선수들 축구 경기 많이 보시죠? 요즘에 해외 경기도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선수들이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 그냥 댓글을 많이 남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나 해외 축구 뭐 짤을 보면은 아 진짜 뭐 넘사벽이다 뭐 이런 댓글을 남기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선수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축구 보면서 선수 평가를 해봤을 거예요. 본인 기준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 축구 현장에서 프로 축구 선수들은 그 선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분석관 입장에서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죠. 선수 평가를 데이터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현장에서 실무진들한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선수들이 연봉 평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만큼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유명한 선수가 이만큼의 연봉을 받는 진짜 이유라는 게 나와 있죠. 아,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우연히 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이 좀 좋은 장면들 나왔을 때, 아, 얘는 이래서 이만큼의 연봉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당연하죠. 영상에서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그게 현실이고,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그뭐 프로, 구단, 그러니까 뭐 사무직 분들, 연봉을 이제 조율하는 분들, 실무진들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의 이름값으로 연봉이 매겨지는데, 근데 이제 좀 뭐 보는 사람이나 조금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연봉 평가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선수가 좀 묵묵하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해줬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공평하게 연봉 평가, 선수 평가를 하려는 시도는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때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시도됐었고,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겠죠? 네, 더 좋아졌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수 평가를 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선수가 매 경기 경기를 뛰죠. 그러면 경기를 뛰면 경기 보고서라는 걸 쓰게 돼요. 분석관이 말고 일반 뭐 감독님이나 코치진들이. 그런 분석관, 그런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간단히 말로 해도 돼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 1점에서 5점까지 있어요. 선수 점수 매기는 거고요. 코멘트란이 있어요. 코멘트란도 있고, 뭐가 뭐래서, 어떻게, 왜 이래서 몇 점이다.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건 이제 감독 코치님들의 주관적 의견이죠. 100%. 근데 너무 주관적 의견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데이터, 1년 데이터, 시즌이 끝나고 1년 데이터를 가지고 뭐 등급을 나눠서 얘는 뭐 무슨 클래스다 데이터를 줘가지고 연봉 협상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서 막 자료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대기업 구단에서도 많이 시도는 돼요. 시도는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느낀 거는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진짜 좋은 거고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보고서 양을 늘리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연봉 협상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고서 뭐 일반 회사원 분들이나 뭐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뭐 리포트를 낼 때, 자, 한 장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 10장을 내는 게 좀 있어 보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적인 부분이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서 늘리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양을 늘리는 데는. 뭐 논문 같은 거 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물론 축구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들어가면 논문 양이 이만해져요.
그런 것처럼 또 양을 늘리는 데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구단에서 연봉 평가를 할 때, 자, 데이터를 들어간다. 그럼 데이터 활용, 주관적인, 감독 코치진인데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공격 포인트라고 하죠. 선수마다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몇 경기 이상 뛰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득실점, 그리고 무실점, 본인마다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것도 뭐 본인의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감독님, 코치님의 의견, 그리고 구단 사무실 분들도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도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부분은 들어간다, 평가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진짜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축구라는 분석이 데이터 부분이 연봉평가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금 뭐 케바케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는 무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만 좀 많이 안 나오는 거지. 다 가장 많이 뭐 예를 들어 기성용 선수, 제가 너무 좀 옛날 사람이어서 요즘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수비형 미들필더나 미들필더 선수가 패스가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 선수 패스 성공률이 나오죠. 기본적으로요. 뭐 90%다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뭔가요? 백패스만 해서 패스 성공을 높이는데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공격적인 패스를 해야지 뭐 뒤로 돌리고 옆으로 하는 패스의 성공률이 뭐가 필요한가? 그쵸?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현장에서 보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요. 이게 가장 큰 그건데, 여기서도 근데 전진 패스 비율이랑 전진 패스 성공률을 보고 또 따지면, 세분화해서 따지면 괜찮잖아요. 근데 왜 데이터만 갖고 안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선수가 백패스를 한 거는 상당히 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백패스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을 봐야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결국 뭐 감독님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뭐 실무진의 평가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 데이터가 그렇게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중들을 어떻게 늘리고, 이런 포지션마다 데이터를 평가하는 어떤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되게 데이터가 분류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또 하나에는 제가 한 건 아닌데, 저희 회사에서 선수들이 스카웃을 해가죠. 스카우트 리포트라고 하는데, 자, 요즘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리포트 나오면, 자, 뭐 웹사이트에서도 많이 나와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몇 경기 출전했고, 몇 경기에서 몇 골을 넣고, 뭐 공격 포인트, 얘가 어떤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보고 데려오죠. 근데 여기서 얘가 패스를 몇 번 했고, 패스 성공률 몇 번 했고, 전진 패스율이 몇 퍼센트며, 이런 건 안 해요. 있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가 그거를 잘 안 본다는 거죠. 보더라도 한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뭐 키 보고 신장 보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달리기 기록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는 뭐 국내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때 필요한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데이터적으로 완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추천할 때 딱 추천해줬는데, 약간 그 구단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아니 얘가 데이터가 상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보기엔 얘는 좋은 선수가 아닌데 데이터적으로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데이터적으로 좋게 나왔으면은 뭐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보면은 뭔가 반박을 하고 싶어요. 뭐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가 봐요. 전문가들이면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파고들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걸 찾아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무산이 됐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선수는 현장에 있는 감독이 안 좋게 생각하는 선수인데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수가 왜 그랬냐 보니까 자, 패스 데이터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패스 데이터가 수비형 미드필더는 패스 횟수 많죠. 그리고 성공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패스 안 하고 비율이 좀 낮고 수비 지역에 돌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도 디테일하게 공격적인 부분도 표시는 해줬을 거예요. 해줬는데 이제 감독님은 그거 결정하시는 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겪는 조금 아이러니한 어떤 좀 그런 게 있죠. 힘든 게.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선수를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죠. 어렵고 아니면 내가 어떤 스카우터가 내가 이 데이터가 좋은 사람들만 우선 뽑아줘 하면은 되게 효율적이겠지. 그 선수들만 뽑아서 또 그 선수 영상을 보고 또 회의를 해서 뽑으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을 수는 없어요. 축구 쪽에서. 뭐 1대1 싸움이 아니니까. 뭐 머니볼처럼 뭐 투수랑 타자 1대1 경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지금은 좀 더 좋아졌겠죠. 예, 그대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선수들이 뭐 전지훈련을 갈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가는 선수도 있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된 상태로 간 선수도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요번에 연봉이 뭐 동결됐다,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형 나는 왜 잘하지 않았어요? 데이터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 선수의 데이터를 보면 되게 좋아요. 상위권이란 말이죠. 그 선수들은 좀 안타까워하죠. 그 선수들은 자 조금 눈에 안 띄는 선수들은 데이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 선수들은. 공격 선수들은 뭐 패스를 10번 중에서 9번은 실수하고 한 번의 패스를 어시스트로 했어요. 그럼 이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죠. 어시스트라는 공격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똑같아요. 뭐 5번의 슈팅을 했는데 4번은 완전 똥볼 차다가 한 골이 들어갔어요. 멋있게. 이 선수들은 평점 좋게 받겠죠. 자, 근데 사이드백이나 수비수들, 만약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 눈에 화려하지 않는 선수들은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좀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특히 측면 수비수들은 활동량이 요즘에 엄청 많죠. 공격적으로 나가고 수비적으로 나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뛰면은 맨날 모든 선수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뛰니까 인정을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감독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 선수 희망을 갖죠. 나는 데이터적으로 그 선수들이 이거 데이터를 다 쌓아놔요. 그래서 연봉 협상할 어느 정도 어필을 하겠죠, 뭐 에이전트나. 나는 이렇게 운동량도 많고 헌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것도 좋은 자료를 모아놓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반영이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은 이런 걸 좀 좋아했고. 그래서 조금 뭐 데이터가 반반이죠. 좋아하는 선수 있고 안 좋아하는 선수 있고 본인의 실수를 드러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선수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는 데이터를 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경기 끝나고 나면 진짜 막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면은 뭐 간절함이 없다. 야 그거 끝까지 최선을 다 안 하냐 이런 얘기 듣는데 솔직히 저는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진짜 아 솔직히 욕도 많이 했어요. 얘네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니네가 아냐.
지금 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댓글을 보고. 이 선수 데이터 보면 엄청 죽어라고 뛰거든요. 뛰면은 한 2, 3kg는 기본으로 빠지고, 이거 뭐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 그 선수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선수들인데. 물론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 있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선수들 프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고 싶은 경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선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묵묵히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선수 평가 때 좀 잘 조금 반영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약자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들은 알아서 잘하겠죠. 네, 열심히 하고 포인트 쌓고 하는데 조금 그런 거에서 평가를 조금 잘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내가 인맥이 없고 뭐 좋은 어떤 그런 라인이 없고 이렇더라도 내가 경기장에서 묵묵히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이 될 것 같냐? 그건 저는 잘 모르죠. 그거는 현장에 있으신 분이, 현장에서 이제 다루시는 분이 좀 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이 영상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통계적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